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네덜란드, 중국 반도체 압박 공식화, ASML 장비 수출도 막혀 한국 업체의 영향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정부가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 공조에 뛰어듭니다. 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압박은 한층 거세어질 것으로 보이죠. ASML은 이 같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압박은 결국 중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훔칠 수밖에 없도록 궁지에 모는 일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면서 기술의 탈취가 더욱더 만연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업체들, 특별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업체들도 이번 사안은 큰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네덜란드, 중국 반도체 압박 공식화, ASML 장비 수출도 막혀입니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가 지난 8일 의회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서 국내 국제 안보를 위해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슈라이네마허 장관은 관련 규제를 오는 여름 전에 도입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여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것은 7월 이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예상되는 시점은 한 5월경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네덜란드의 결정으로 ASML이 제조하는 DUV 노광 장비의 대중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ASML의 최첨단 EUV 노광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금지했지만 그보다는 구형인 DUV, 심자외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DUV 노광 장비의 대중 수출까지는 막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불아르곤을 이용한 그 반도체 제조, 이것은 아직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업계에서는 ASML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생산에도 네덜란드의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ASML의 전체 매출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 앞서 ASML은 올해 전체 매출은 전년보다 25%가량 늘어나겠지만 대중국 관련 매출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도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로이터는 일본은 이르면 금주내로 반도체 장비 수출 정책에 대한 새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지금 일본의 대중 수출 규제가 이제 현실화로 떠오른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들어왔으니 이제 일본도 들어올 당위성이 더 확실해진 것이죠. 일본도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DUV 제조업체인 캐논, 니콘, ASML, 말하자면 일본 기업인 캐논, 니콘, 그리고 네덜란드 기업인 ASML 모두 미국의 제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DUV 노광 장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반도체 카르텔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사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2월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반도체 카르텔에 동참하기로 결정된 이후 중국에서는 일본산 중고 장비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DUV 장비를 만들고 있는 니콘과 캐논의 중고 장비를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일본과 네덜란드의 미국 제재의 가세는 미국 외의 지역에서 대체품을 조달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중국 반도체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의 피터 베닝크 CEO도 이번 네덜란드의 결정으로
중국이 반도체 산업 강화에 나서면서 우리는 지적재산권, IP를 탈취당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경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최근 ASML은 중국 법인에서 전 중국인 직원이 기밀 정보를 빼돌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베닝크 CEO는 현재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1970년대 오일 쇼크와 유사하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원유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원자재였던 것처럼 2020년대에 들어서는 반도체가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올려드린 영상 가운데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게 있어요. 중국의 전자산업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전자산업의 쌀, 요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는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에 반도체 하나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첨단화되고 점점 더 기술이 진화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이러한 기술 규제, 이게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규제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니 우리는 노하우와 IP 유출에 극도로 민감해져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중국 자체적으로 노광 장비를 만드는 기술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 탈취해서 노광 장비를 막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직면한 일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베닝크 CEO는 IP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관련 지출을 매년 2자릿수 %를 늘려야 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미국의 반도체 규제의 여파는 중국의 산업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반도체 수입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나 급감한 것이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수입의 선택지가 줄어든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반도체 장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업체가 지금 3개가 되고 일본 업체 하나 그리고 네덜란드 업체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본과 네덜란드 업체가 끼어들게 된다라는 것은 전 세계 반도체 장비의 대부분이 미국의 규제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수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반도체 수입량이 감소했던 작년의 감소율 마이너스 15.3%를 크게 웃돈 수준입니다. 그만큼 중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수량이 줄어들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인공지능에 필요한 엔비디아의 A100과 같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 강화로 반도체 수입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한 중국은 성숙 공정 반도체의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 공정의 반도체라는 것은 레거시 공정을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레거시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장비인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이 노광 장비인 DUV 노광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은 파운드리, D램, 낸드, 노광 장비 업체 등 가리지 않고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부족, 장비 부족으로 이마저도 역부족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SMIC, 창신메모리, YMTC 모두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재를 이유로 공장 증설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중국이 노광 장비 업체인 SME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이 자체만으로도 기술력 부족 때문에 노광 장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중국은 제재가 됐으니 관심은 중국에 있는 한국 업체로 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SK 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에 ASML의 EUV 장비를 입고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좌초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번에 DUV 노광 장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향후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DUV 장비까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향후 그런 일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투자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 수준으로 너희들을 맞춰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DUV 노광 장비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도태가 될 것이고, 그 도태가 되면 될수록 수율은 점점 떨어질 것이고 악화일로로 갈 것이고, 그러면 반도체 공장 자체의 증설 그리고 신설은 더 이상 중국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림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생산 현황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다렌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인텔에서 인수한 3D 낸드 플러시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우시에는 SK하이닉스의 D램 공장, 그리고 삼성전자의 3D 낸드 플러시 공장은 시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조 공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테스트 패키징 업체가 있죠. 그리고 TSMC나 인텔과 같은 회사들도 공장은 있지만 한국의 메모리 공장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전체 낸드 플러시 생산량의 40%를 중국에서 만들고, 우시의 SK하이닉스 공장에서는 전체 D램 생산량의 48%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다렌의 공장과 같은 경우는 인텔에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여기에 유지 보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이 투자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네덜란드가 본격적으로 미국의 제재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본도 뛰어들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큰 배경은 이겁니다. 일본이나 네덜란드나 이 회사들, 특히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니콘, 캐논, 이런 회사들이 중요 부품 중에 몇 가지가 미국에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코 참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그런 대외적인 명분까지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한국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일본도 방문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내어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것을 받아올 것이라고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지금 정치 역학적으로 미국에서만 좀 잘 되고 미국과의 관계만 좀 좋아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